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권혜미 기자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최근 디지털 인프라의 트렌드와 함께 미래의 인프라를 혁신해 나가고 있는 ARM 네오버스 솔루션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암코리아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팀의 정성훈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암코리아 정성훈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전자신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략히 소개하면 암 한국지사에서 FF팀장으로 암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암 기술 전개를 통해서 고객사의 마켓 리더십 확보에 특히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기종 컴퓨팅, C6, CXL 기반의 시스템 확장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위라는 회사에 대해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암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로서 암 기술이 이미 컴퓨터 및 데이터 핵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암의 첨단 에너지 효율 프로세서는 이미 2천억 개 이상 칩이 출하되었고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의 기술은 아주 작은 센서로부터 스마트폰, 자동차, 슈퍼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에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사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공급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주제인 네오버스 솔루션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발표에 앞서 짧고 쉽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5G랑 관련되어 있겠죠? 네. 보통 암 네오버스 솔루션이라고 하면 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HPC를 위한 솔루션을 널리 알려져 왔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AWS가 성공적으로 ARM 기반 인스턴스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시작 중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ARM 아키텍처니까요. 그리고 5G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5G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한 거 아니냐, 6G나 7G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5G는 바로 지금이 보다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5G 전개에서 우리 고객사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25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5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암코리아가 직접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ARM 네오버스 솔루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해 저희 암사가 전개하고 있는 ARM 솔루션을 소개하는 기회 감사드립니다. 작년 여름에도 웨비나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엣지에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란 이름으로 ARM 네오버스 솔루션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근래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5G 통신망을 위한 ARM 네오버스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먼저 ARM에 대해서 두 페이지에 걸쳐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와이드 선두 반도체 IP 업체로서 아주 작은 센서부터 스마트폰, 오토모티브 디자인, 그리고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저희 암사는 600여 개 실리콘 파트너들과 함께 반도체 업계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세상의 잠재력을 깨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빌리언, 즉 2천억 개 이상의 ARM 기반 칩이 출하되었고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ARM 프로세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P의 뛰어난 퍼포먼스, 독보적인 에너지 이피션시, 그리고 견고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티니한 센서부터 슈퍼컴퓨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ARM 기술을
기본으로 혁신을 위한 유연성을 가능케 하는 고객 지향적 파트너십 문화로 라이센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무려 2,000여 개 이상 ARM 기반 칩이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출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11년 전만 하더라도 누적 출하량이 240억 개였지만은 이제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한 해에만 240억 개 가깝게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누적 출하량이 2,000억 개 이상이며 ARM 기반 칩의 출하 속도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RM is everywhere computer happens. 아주 작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월드 넘버원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ARM 아키텍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G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5G 무선 통신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하실 겁니다. 5G는 벌써 2020년부터 한 거 아니냐고? 6G나 7G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고라고요. 사실 이제 광고 시기가 끝나고 보다 많은 고객 5G로 채택 및 전환이 활발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만 보더라도 작년 2021년까지 16만 2천여 개 이상의 5G용 베이스 스테이션이 가동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2022년 말에 5G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여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5G망 구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예측으로는 5G 서비스가 2027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75%가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5G 통신망 구축이 더욱더 투자 집약적이어서 이것의 진행이 한동안 예상되기에 주요 망 사업자 및 장비업체, 솔루션 업체들에게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즉 5G는 고주파, 빔포밍, 가상화 기술 등이 접목해서 기존 LTE 대비 모는 면에서 다양하게 향상되었는데요. 이는 5G 전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G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초고신뢰, 초저지형 통신입니다. 기존 LTE 50, 60ms 지연 속도 대비 5G는 1ms 이하가 가능한데 이로써 자율주행차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할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엄청난 규모의 테라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마구 형성하면서도 극단적인 지연 시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제동 반응 시간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커버리지 간의 갭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겠죠. 두 번째는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강대역입니다. LTE 대비 더 넓은 주파수 대역부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에 그래서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5G에서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로 4G의 20배입니다. 세 번째는 MMTC, Massive Machine Time Communication으로 기존 IoT 전용 통신망인 로라나 NB-IoT 까지 고려해서 5G에서는 모든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하기에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CCTV 등 대용량 뿐만 아니라 저용량 IoT까지 다양하고 다른 니즈의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지원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매우 붐비는 도심에서도 수십만 개의 기기를 지원하고 원활한 연결 기능을 문제없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G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러한 리퀘어먼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주 새로운 난제들이 있겠죠. 지난 몇 년간 그래서 5G를 위한 셀룰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LTE와 일부 기존 5G 랜 네트워크는
L1, L2, L3를 실행하는 베이스밴드 유닛 전용 하드웨어가 CPU 링크를 통해서 라디오 리모트 유닛에 연결이 됩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5G 확장과 난제 해결을 생각하면 다른 안들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오픈랜은 민간 기술 협의체 텔레콤 인프라 프로젝트와 오랜 어라이언스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개방형 인터페이스 및 상호 운영형 표준인데요. 단계별 모듈화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RU 경우 지금 로우파이로 불리우는 L1을 아래 일부로 운영하고 나머지 L1 및 하이파이로 불리우는 것은 L2와 함께 결합해서 DU에서 운영됩니다. L1에서 하이 그리고 로우파이로 가장 많이 분할되는 것이 7-2 분할입니다. 또 다른 주요 분할은 L1 현재 DU 그리고 L3 현재 CU 사이고요. 그래서 CU 및 유저 프레임 펑션에 추가적으로 MEC 즉 모바일 엣지 컴퓨터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존 및 오픈 랜 전개에서 모두 VLAN이라는 진화가 추가적으로 일어났는데요. VLAN은 기존 하드웨어에서 랜 소프트웨어의 가상화 및 컨테이너로 구축하는 겁니다. 따라서 값비싼 랜 전용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랜 구축 시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기성 하드웨어의 기존 랜 공급업체의 베이스밴드 유닛 소프트웨어 또는 새로운 오픈 랜 에코시스템의 CU, DU, MEC를 구축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그램은 클라우드 랜으로 CU, DU, MEC를 가상화되기에 직접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에는 새로운 마켓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면 5G는 다음 5가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능이죠, 성능. 극단적인 성능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이 스피드, 하이 밴드위스, 로우 레이텐시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people 그리고 things, 즉 수많은 사용자들 및 디바이스들의 초연결성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단면 강제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적 난제도 극복해야 되고요.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는 총 소유 비용 및 운영 비용의 절감, 비율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즉, 퍼포먼스 퍼 달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는 계속 증가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비용과 직접 연결이 되는데, 즉 전기 사용량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얻은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는 다소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고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은 클라우드가 너무 많이 전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성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개발자와 장비 제조업체들이 성장과 확장성을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상화, 즉 소프트웨어 기반 아키텍처, 즉 또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 그리고 개방형 표준과 같은 클라우드 개념형 구성이 이제는 와이어리스에서도 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선 통신 네트워크, 와이어리스에서 특별한 그리고 고유함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아날로그와의 인터그레이션, 그리고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 등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무선 통신망 구축이 매우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행위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적 방식이 기본 인프라를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라디오는 대규모 미모, 빔 스트리밍 및 빔포밍 뿐만 아니라 RF 아날로그와 디지털 구성 요소 간의 보다 긴밀한 통합을 지원하려면 훨씬 더 인텔리전트, 지능화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능 향상, 선택 간의 확대, 총 TCO 절감, 신속한 현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망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미 5G 통신망의 구축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이전과 비교를 하면 2G에서 3G로 그리고 3G에서 2G에서 봤던 것처럼 스펙으로부터 전개가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이 훨씬 더 빠릅니다. 구축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업계에서 다소 놀라고 있습니다. 5G는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과 새로운 네트워크 계층을 혼합한 혁신적인 기술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5G 통신망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위해 더 많고 강력한 기능으로 통신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제품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순수하게 확장되는 5G 워크로드 처리를 위해 네트워크 자체도 증강되어야 하지만 더 낮은 지연 시간 요구 사항을 위해서 엣지 단에서 필터링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대응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셀룰러 연결해서 인텔리전스는 보통 라디오 반대쪽에 위치해 있지만은 이제는 잠재적으로 수십억 개의 스마트 센서, 카메라,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면은 네트워크 백업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이미 매달 150 헥사바이트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1빌리언에 연결된 이미지 센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400 헥사바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모델은 대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사 결정이 엣지 땅으로 이동될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지만 셀룰러 장비 시장 규모로 보면 여전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여전히 크고 코어보다도 훨씬 더 마켓이 큽니다. Am사는 이미 티어1 OEM과 주요 실리콘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미 랜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인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자체적으로 ARM 인스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와 같이 하이퍼스케일을 통해서 ARM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만간 5G 코어에서 얼마나 빠른 ARM 시장 점유율을 보일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G 전개를 위한 기술적으로 강대역 통신, 초고신뢰성, 초저지연, 초연결을 위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선 베이스밴드, 엣지, 코어를 위한 새로운 장비로의 네트워크 디스어그리게이션, 즉 분할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5G 서플라이 체인의 지속적인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Am사는 다양한 기술 요구에 부합하고자 업계 전반에 걸친 협업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기술들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 매우 다양한 연계 및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5G는 훨씬 더 복잡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강대역이라든가 고신뢰 처지연 통신, 초연결들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다양하고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관련 이해 당사자, 즉 파트너들과 함께 시장에서 결국 보다 많은 선택과 다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ARM의 희망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진행 방법을 한번 도식화한 것입니다. ARM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플랫폼에서 유연성이 있는 실리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요. 그런 다음 저희 실리콘 파트너들이 에런 프로세싱, 머신러닝, 패킷 프로세싱 혹은 시큐리티를 위한 엑셀레이터를 SOC 수준에서 인터그레이션하고 소프트웨어 벤더와 함께 이러한 SOC에서 소프트웨어 구현이 인터그레이션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유연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기대하는 망사업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망사업자가 오늘과 같이 OEM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여 POC 플랫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셀룰러 시장에서 관여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에게도 협력과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ARM 네오버스 솔루션을 제안하였으며 역시 5G에서도 ARM 네오버스가 훌륭한 솔루션이라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웨비나 및 미디어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특히 타 아키텍처 대비 여러모로 우수한 네오버스 로드맵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오버스 로드맵에서 신규 버전은 항상 기본적으로 30% 성능 향상을 약속드린 바가 있었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로드맵에서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네오버스 솔루션은 PPA 즉 퍼포먼스,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5G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컴퓨터 능력, 그리고 파워 소모 기대치를 고려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성능 CPU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컴포넌트, 엑셀레이터들도 잘 인터그레이션 되어 고객 목표치에 맞는 제품이 완성되게끔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 IP 수준 솔루션을 넘어 시스템 레벨 아키텍처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에코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 5G의 빠른 전개를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결국 기본적인 ARM 네오버스 솔루션의 중요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퍼포먼스 이피션시입니다. 이전 여러 행사에서 기존 타 아키텍처 대비 기본 코어당 그리고 소켓당 제공하는 퍼포먼스는 이미 ARM 네오버스가 앞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존 이피션시, 즉 에너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5G 워크로드를 통한 직접 비교 결과인데요. 실제 매크로셀용 상용화 CU/DU 소프트웨어 스택을 ARM 서버와 기존 타 아키텍처 서버에서 돌려봤습니다. 원하는 성능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코어 유틸라이제이션과 5G 소프트웨어 스택의 실행에 필요한 파워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코어 유틸라이제이션을 보면 ARM 서버는 제공된 파워 버짓에서 더 많은 코어를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 정도만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실제 사용된 파워는 기존 타 아키텍처 서버 대비 훨씬 작은 파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고 85%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하는 퍼포먼스는 다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수준의 이피션시는 결국 코스트 측면에서 절대 우위는 물론이며 시스템 레벨에서 플랫폼 유연선의 혁신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이 점에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무슨 인프라 부분에서도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 랜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펑셔널 스플릿, 즉 기능적 분할을 위한 기술적 준비에 대해서 오랜 스펙에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른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옵션 7-2 스플릿과 옵션 6 스플릿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분할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두 경우 모두 장비 수준에서 더 높은 기능들이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파이와 맥을 분리하는 옵션 6 스플릿의 경우 보다 더 범위형 서버 및 심지어 클라우드로 기능들의 분해를 이룰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 지점의 다양성은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로 가능한데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에서 옵티멀한 퍼포먼스, 파워, 코스트 목표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CPU와 가속기가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 즉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가능합니다. ARM은 실리콘 파트너들과 함께 오랜 구축을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ARM 네오버스 로드맵은 이미 작년 여러 행사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네오버스 로드맵은 세대 간 뚜렷한 성능 향상을 제공하고자 세 가지 라인업도 준비해야 됐고요. 아주 옵티멀하게 인테그레이션 된 SoC에 장착되어 RU 및 DU 장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E 시리즈는 성능보다 에너지 이피시언시에 포커스된 제품으로 현재 E1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N 시리즈, 널리 이미 사용되고 있는 첫 번째 CPU인 N1은 PPA 밸런스가 장점이며 기존 코텍스 A72 대비 60% 싱글 스레드 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출시된 N2는 N1 대비 40%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특히 N2에서는 5G 랜을 위한 범연 수학 함수들을 위해서 좀 더 강화된 벡터 처리 능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성능 지향적인 V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V1 코어는 클라우드 및 HPC에서 강력한 5G 랜 워크로드 처리에 도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포세이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대비 30% 이상 인프라 워크로드 성능 향상을 제공하고자 개발 중이고요. 당연히 5G 랜 처리를 위한 벡터 처리 능력도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ARM 네오버스 솔루션을 처음 발표했을 때 약속드렸던 세대 간 30% 성능 향상을 지금까지 그 이상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공정 기술의 적용이라든가 SoC 수준에서 향상된 인터페이스 및 차세대 멀티칩 기술도 지원하는 것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기지국 장비 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ARM 기반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G 에코시스템에서 접근 혹은 사용 가능한 ARM 기반 실리콘들이 있습니다. 또한 ARM 에코시스템이 클라우드 시대의 혁신을 기반이 될 것이며 이미 AWS나 엠페라와 같은 주요 파트너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ARM은 동급 최고 컴퓨터 성능, 와트당 최고 성능, 그리고 달러당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고요. 그 결과 이제는 네트워크 업계에서도 ARM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ARM 기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DU나 CU와 같은 컴퓨팅 집약적인 장비에서 원격 연결을 위한 펨토셀에 이르기까지 ARM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한 더 적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파트너사들은 향후에 클라우드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통합하기 위한 5G 라디오 레이어 기반을 현재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5G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5G 솔루션을 구축, 실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는 다양한 전문성을 제공하는 실리콘 파트너들이 있겠죠. NXP, 마벨, 자이링스, 브로드콤과 같이 같은 업체가 있고요. 실제 삼성, 노키아 등 다양한 OEM 디자인을 위해 올해 초에는 자이링스나 마벨에서 새로운 칩이 이미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ARM 기반 칩을 장착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겠습니다. 널리 잘 알고 계시는 기가바이트, 레노바 등과 같이 상용화된 플랫폼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올라가야 될 건데요. 먼저 기본적인 운영체제 제공업체들, 기본적으로 리눅스 배포판을 제공하는 레드햇이나 우분투 같은 운영체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컨테이너 및 가상화 환경을 제공이 이제는 중요한데요. 여기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ARM 기반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의 조정, 배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하는 다커라든가, 그리고 유명한 VM웨어사는 이미 다양한 전문 가상화 구성 요소를 노동할 수 있는 가상몬
머신 인스턴트를 지원한 솔루션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택 및 통합 업체들은 다양한 분할 옵션과 이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옵티멀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하고 통합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 암사는 수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즉 여러 수준에서 표준화 및 이니시에이트 참여를 통해 5G 및 5G 에코시스템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ARM 기반 플랫폼을 사용해서 모듈식 엔드-투-엔드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구현 가능한 다양한 ARM 베이스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요 파트너사들과 많고 흥미로운 다양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ARM 기반 베어메탈 서버에서 ARM 코어에서 CU 및 DU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루이드라고 하는 파트너사가 ARM LAN Acceleration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ARM 기반 서버에서 5G 에러원 구현을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도움이 되는지 확인시켜 줬습니다. 스몰셀의 경우에는 레드시스사가 파트너사 실리콘에서 RU-DU 스몰셀에 대한 5G U 라디오 기능과 mmWave 및 서브 6GHz 솔루션에 대한 데모가 있고요. 엑셀렌사는 AWS에서 작은 셀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는 실시간에 가까운 LAN 인텔리전트 컨트롤에 대한 데모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랜과 코어 네트워크에서도 각 유닛 및 네트워크 구현이 이미 ARM 기반 실리콘 및 클라우드에서 가능함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파트너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보신 이러한 솔루션 및 유즈 케이스와 같은 혁신을 보다 가속하기 위해서 협업 및 혁신의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2021년 10월 ARM 5G 솔루션 랩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적인 통신 시스템 통합 업체인 테크마인드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ARM 5G 솔루션 랩을 호스팅하고 있고요. 테크마인드라는 광범위한 망사업자의 관계와 검증된 업계 인증 랩 운영 실정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랩에서는 최신 장비에 대한 안전한 원격 액세스, 유저 이퀴먼트에서 라디오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컴포넌트, 그리고 ARM 에코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모든 핵심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기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엔드-투-엔드 솔루션 통합이라든가 POC 검증, 네트워크 워크로드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와 긴밀히 협력해서 솔루션을 실제 전개 측면에서 보다 유즈 케이스에 맞는 청사진도 제공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저희 ARM 5G 솔루션 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파트너사들과 함께 증명된 5G 데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암사는 주요 키프레이드로 지원을 받아서 에코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판과 DC와 같은 망사업자, 기존 ARM 에코시스템의 실리콘 파트너들, 마벨, 엔비디아, NXP, 퀄컴 등이 있겠죠. 또한 근래에는 구글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도 중요 에코시스템 파트너사이고요. 그리고 5G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패러럴 와이어리스 등 다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정의 시작이며 전체 에코시스템에 걸쳐 지원이 확대 및 발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에코시스템의 협업 공간이 바로 ARM 5G 솔루션 랩입니다. 이제 준비된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G 인트라는 효율성이 기본 드라이버입니다. 퍼포먼스 퍼 와트 그리고 퍼포먼스 퍼 코스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ARM 에코시스템은 최고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리더십을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오픈랜과 같은 개방형 표준화는 결국 에코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파트너사들과 함께 빠른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ARM 5G 솔루션 랩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타임 투 마켓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자 협업의 장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훈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G 인프라가 빠르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암과 암 네오버스 솔루션이 보여줄 혁신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Q&A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들어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텔 기반 솔루션 대비 5G에서 ARM 솔루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결국 실리콘 기준으로 같은 면적, 같은 파워 버짓에서 훨씬 많은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총 투자 비용, 운영 비용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 타 아키텍처 대비 핵심 포인트라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 다음 질문인데요. ARM 코어텍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년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ARM 네오버스 솔루션은 ARM 및 ARM 인프라 에코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ARM 네오버스 프로세서는 인프라 스트럭처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코텍스와 구분됩니다. 인프라 스트럭처라 하면 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HPC, 엣지 컴퓨팅 세그먼트를 보통 생각하고 있고요. ARM 네오버스 제품군은 현대 네트워크와 분산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액세스에서 엣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거치면서 확장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을 토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코어 카운트와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5G 레이에서도 매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5G 통신망 구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왜 클라우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엄청나게 늘어나는 5G 트래픽을 생각을 하면은 이를 처리할 컴퓨팅 자원을 더욱 더 많이 배치할 건데요. 클라우드 기반이라면 보다 빠르면서 유연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미 ARM 기반 가상화 및 컨테이너 에코시스템도 준비되었기에 5G를 위한 오픈랜, VLAN 구현에 있어서 ARM의 에너지 이피션시로 결국 운영 비용, 총 TCO 절감에 우위가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클라우드 시장에서 ARM의 포지션은 어떤가요? 네, 중요 티어1 CSP들이 이미 ARM을 채택하거나 그리고 운영 중이시거나 투자를 진행 중이십니다. 흔히들 슈퍼7이라 불리우는 주요 미국, 중국 업체들이죠. 특히 AWS는 2020년 초부터 저희 네오버스 N1 CPU로 만든 그래피톤2로 성공적인 고객 유치가 있었고, 근래에는 그래피톤3 프로세서로 서비스 인스턴스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들의 직접 평이 있었는데 기존 대비 성능도 좋지만 가격마저 더 좋다는 게 기본적인 코멘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티어1 CSP들이 증명된 성능 가격 경쟁력 때문에 ARM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화 기반 VLAN이 더욱더 확대될수록 ARM 기반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더욱더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웨비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가 5 세상의 구현을 위해 암 네오버스 솔루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IoT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도 암이 사용이 되고 사용될 것이라는 점, 그것이 암 네오버스 솔루션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암 네오버스 솔루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